안녕하세요. 2월 15일 수요일의 블록체인 투데이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전해진 주요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주요 이슈부터 확인해 보시죠. 구글이 북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웹3 혁신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암호화폐를 이용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인데요. 내년부터 도입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는 우선 웹 3.0 관련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수 고객들만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구글은 코인베이스의 커스터디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도 이용할 예정인데, 코인베이스는 구글 클라우드 보안 인프라를 통해서 글로벌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와 분석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들에게 머신러닝 기반의 크립토 인사이트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번 파트너십으로 웹3 개발자들은 주요 블록체인을 통해 코인베이스 클라우드 노드로 구동되는 구글의 빅쿼리 크립토 공개 데이터 세트에도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비싸고 복잡한 인프라 없이도 웹3 기반 시스템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암호화폐 해킹과 취약점 공격인 익스플로이트 피해 규모가 28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킹과 익스플로이트 유형은 인증 프로세스 우회와 시장 조작, 스마트 컨트랙트 공격 등 방법도 다양했는데요. 특히 로닌 브릿지 해킹 사건의 경우 접근 조작 익스플로이트를 이용한 공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공격은 손상된 개인키나 보안 시스템을 통해서 월렛이나 계정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서 자금을 빼내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울러 스마트 컨트랙트 공격으로 인한 피해 규모는 8,100만 달러, 오라클 해킹은 5,700만 달러, 피싱 공격은 1,700만 달러 수준으로 집계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으로 국내 주요 이슈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를 직접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암호화폐 증권성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원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요. TF는 이달 중 암호화폐 증권성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암호화폐 기술적 특징과 증권 개념의 연계성을 점검해 다음 달부터 사례별로 증권성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한 업계 자체적인 증권성 판단을 유도하고자 암호화폐 거래소 등의 질의사항을 제출받아 이에 대한 간담회 및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인데요. 금감원 관계자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에서 발표한 것처럼 유통 중인 암호화폐 증권성 여부는 발행인과 거래소 등 암호화폐 취급자가 판단하여야 한다면서도 감독 당국에서 사례별 분석을 통해 증권성 판단 사례를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카오의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이 현재 운영사인 크러스트를 사실상 벗어납니다. 주요 인력이 클레이튼 재단으로 이동하면서 블록체인 생태계 확장과 그간 부진했던 글로벌화에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인데요. 크러스트는 싱가포르 법인이지만 카카오 계열사라 의사결정 과정에서 수차례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야 하는 등 블록체인 플랫폼 사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또한 클레이튼은 지난해부터 퍼미션리스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전환해서 탈중앙화에 집중하고 있어서 여느 블록체인 플랫폼 프로젝트처럼 재단이 기반이 되는 게 적절하다는 설명입니다. 이어 규제 관련 소식들도 짚어보겠습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가 암호화폐 회사의 적격 수탁자 자격 요건을 강화한 규칙 개정을 제안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부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제안이 통과되면 암호화폐 투자한 헤지펀드, 일부 VC, 연기금 등 기관은 암호화폐 회사에 투자금을 보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수탁 관계와 관련해서 불시 감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요. 이 제안이 통과되려면 SEC 위원 과반수 동의를 얻고 공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최종 투표에서 가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최종 추진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프랑스 암호화폐 기업 등록 조건이 내년 1월부터 강화될 예정입니다. 프랑스 양원 합동위원회는 최근 발표한 계획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등록 규제를 현재보다 엄격하게 할 방침인데요. 다만 애초 프랑스 상원에서 계획했던 것보다는 완화된 규정입니다. 프랑스 내 암호화폐 기업은 암호화폐 관련 규정에 따라서 기업은 금융당국에 등록해 기본적인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과 지배 구조 규범 준수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데요.
다만 아직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없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금전적으로나 절차적으로 부담스러운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로비그룹인 ADNA의 포스틴 풀레레 사장은 강화된 등록 절차는 앞선 상원의 규제안보다는 훨씬 실용적인 접근법이지만 소규모 기업에게는 어려운 조건들이라면서 규제 당국 역시 이를 감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SNS 핫이슈의 김예림입니다. 오늘 SNS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주목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호화폐 업계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고 있습니다. 더블로 편집장 프랭크 차파로가 자신의 트위터에 SEC is on absolute warpath, SEC는 전쟁의 길이 있다라고 현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이어 팍소스는 SEC의 소송 위협 때문에 BUSD 발행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바이낸스도 미국 사법권 내에서 일부 자산을 상장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SEC가 USDC 제재를 검토하고 있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고 글을 남겼는데요. 또한 과거 히틀러와 그의 나치 정권이 반나치 세력을 숙청한 사건 나이트 오브 더 롱 나이프스를 예로 들며 SEC가 암호화폐 시장에 가하는 압력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언급에 대해 정정하며 비교 대상이 적절하지 못했다고 글을 수정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SEC가 계속해서 강경책을 펼칠지 혹은 반발에 못 이겨 규제를 완화하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저자 로버트 기요사키가 트위터에 남긴 글 보겠습니다. 기요사키는 트위터를 통해 미 연방준비제도가 가짜 돈 수십억 달러를 인쇄했다. 금 5,000달러, 은 500달러, 그리고 비트코인은 50만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는 미국 달러와 가짜 돈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라며 달러 가치 하락을 전망했는데요. 그는 앞서 페이크 머니로 리얼 머니인 금, 은, 비트코인을 더 사들일 것이다. 금, 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모든 가격이 폭락하겠지만 패닉하지 말아라. 오히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진짜 돈을 벌 수 있는 셈이라고 전망했었습니다. 트위터 첫 문장에 남긴 말 자이언트 크래시 커밍, 디프레이션 퍼서블처럼 다가오고 있는 불경기 속에서 암호화폐 매입을 통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연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SNS 핫이슈의 김예림이었습니다. 오늘 시장에 전해진 주요 소식들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코인 개별 이슈와 차트 분석은 정오에 방영되는 블록체인 투데이 플러스에서 함께하겠습니다.